어떤 분이 자기가 안 끝났다고 빵 한 쪽을 주는 거예요. 이 빵 한 쪽을 주시면서 내가 주고 싶은 게 있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이 빵이라도 주겠다고 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빵 한 쪽을 나눠먹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이거 사실 그 빵의 3분의 2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냥 분이 아니라 노숙자셨어요. 오늘 양주에 있는 노숙자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하고 지금 오는 길인데요. 그분이 주신 이 빵의 의미는 다른 사람과의 다른 의미겠죠. 네, 오늘 여러분하고 이 빵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 얘기 좀 알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이유는요. 오늘 우리 포럼의 주제가 AI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이 AI에도 인간적 감성이 스며든다면 아마 훨씬 더 매력적인 도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차에다 놔둘까 하다가 주머니에 넣고 왔습니다. 지금 이 멘트는 잘라주시고요. 바로 다시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 듣는 이 AI 수업이 딱딱한 차가운 기계적인 언어가 아니라 이렇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언어로 우리 작가들이 그리고 작가와 미술과 관련된 여러분들이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아마 그 주제에 대한 대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기 갔다가요 다시 올 거거든요. 그때 그래도 방송이잖아요. 박수를 막 쳐주시면 제가 멋지게 올 거고요. 박수를 막 안 쳐주시잖아요. 이러고 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짜고 치는 곳에서 한번 박수 연습할까요? 여러분 시작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 정도 되면 방송에서는 바람잡이 있잖아요. 돈 못 받고 가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안혜민 교수님 아까 너무 좋았거든요. 교수님 부탁드려요.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야 12,000원을 받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12,000원이 아니라 여러분의 작가로서의 삶에서 수많은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담아갈 예정이니까 더 기쁘게 맞이해 주시고요. 수업이 끝날 때마다 이 포럼이 끝날 때 되면 돈을 좀 주고 가셔야 돼요. 어떤 돈을 주냐? 내가 듣고 마음에 담았다 하는 의미로 큰 박수로 마무리 박수까지 부탁을 드려도 괜찮겠죠? 네. 말 더럽게 많죠? 이 말이 많다는 것은 이 빵 안에 있는 그분의 마음이 담겨서이거든요. 다시 들어올 테니까 AI로 같이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자, 그러면 누군가 큐를 넣어줘야 되는데 오늘 모자 입고 있었으니까 큐 한번 넣어주시죠. 레디 액션. 아니 그냥 지금 이분이 하고 계시는데 이거 지금 큐 들어보면 알았어. 어디에 들어갈지 모르잖아요. 알았어. 자, 같이 가요. 네. 장고. 이쁘다. 와이프를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환영받고 시작하는 프로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이게 환영해 주시니까 오늘 저도 모르게 이 프로그램에서 즐겁고 유쾌하고 더군다나 미술계, 한국의 미술계를 이끌어가는 리더분들만 모이셨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잘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 포럼 사회를 맡은 저는 김미정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Y 포럼, 도대체 아트코리아 방송에서 Y 포럼을 왜 만들었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누군가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어떤 질문이요? 대한민국의 미술계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술계를 넘어서 작가들과 그리고 작가와 호흡하는 수많은 관객들과 도대체 어떤 대화를 해야 되고 그들에게 어떤 물음에 어떤 대답을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Y 포럼에서 진행이 됩니다. 오늘도 굉장히 재미있는 주제가 시작이 되는데요. 어떤 주제가 있는지 한번 화면을 봤더니 같이 읽어주실까요? 시작! AI 시대, 예술은 무엇으로 인간을 증명하는가? 제가요, 기획을 하는데, 미술 기획을 하는데요. 우리 그림의 배치를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은 일주일 넘게 고민하고 한 달도 고민하잖아요. 기획 전시할 때요. AI 때요. 이런 주제를 이렇게 하려는데 전시의 그림은 요런 그림이 있는데 사이즈 이렇게 공간을 이렇게 해서 그림을 딱 넣었더니요. 이렇게 전시하면 관객의 마음을 훔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몇 분 만에요? 3분 만에 모든 게 끝나더라고요. 자, 이런 세상에서 AI에서 우리 작가들, 기획자들, 그리고 미술과 관련된 분들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정말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자, 오늘 Y 프로에 여러분 오셨으니까요. 우리 아트코리아 방송 회장님 모시고요. 인사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회장님께 큰 박수로 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아트코리아 방송이 이제 14년째를 맞았습니다. 14년 되는 올해 진행하는 본 포럼 행사를 찾아주신 회원 여러분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곳에서는 제5회 아트코리아 국제미술대전 시상식을 진행하고 지금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인류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확산 속에서 인간과 세계의 관계가 새롭게 재편되는 문명적 전환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각과 사유, 창작과 소통의 방식이 변할수록 인간은 무엇이며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예술은 이러한 질문을 감지하고 형성하는 인간의 창조적 정신입니다. 예술가는 이미 존재하는 세계를 재현하는 데 머물지 않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가능성을 발견하여 새로운 형식과 의미를 부여합니다. 한 점의 작품에는 인간과 시대, 자연과 생명, 기업과 미래를 바라보는 작가의 고유한 시선과 미학적 사유가 남겨 있습니다. 오늘 포럼에서 새 교수님의 강의로 오늘 참석하신 분들에게 통찰력과 교류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Y 포럼 시작에 앞서서요. 오늘 주제 발표하실 세 분을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첫 번째 주제 발표하실 안혜미 교수님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저희 우리 제가 성함을 갑자기 우리 네, 제가 잘 모르겠어요. 네. 우리 모나리자 산촌 갤러리에 우리 김현식 대표님 오셨습니다. 세 번째 주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 소개 안 하면 저희 아트코리아 방송 와이포럼의 기둥이 부러지겠죠. 와이포럼을 이끌어가고 그의 줄기로서 꾸준히 와이포럼에 대한 정체성을 잡아가시는 분이시죠. 우리 와이포럼 대표 김남현 대표님 오셨습니다. 대표님 잠깐 가볍게 대표시니까 가벼운 말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시작하고 이제 3회가 됐습니다. 네. 하우를 묻지 않고 Y를 물었습니다. 우리는 왜 그림을 그리고 우리는 왜 사는지 그런 고민들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라고요. 그것이 우리 미술인들한테는 미래가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담론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와이프럼의 부대표로 열심히 사회를 보고 있는데요. 제 손안에는 이론적 지식을 담긴 대표님께서 이어가시지만 제 손안에는 선물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아까 큐가 너무 좋아서 와이프럼이 너무 잘 이루어질 것 같아가지고요. 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스케치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마음의 준비 다 되셨습니까? 네. 와이프럼 멋진 주제, 정말 담론, 시대에 맞는 담론으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를 발표하실 분입니다. 우리 안혜미 교수님은요, 스튜디오 민 대표이시고요. 가장 개인적인 나다움이 만드는 모방, 불가능한 창의적인 예술 브랜드라는 주제로 이제 발표하실 건데요. 우리 안혜미 교수님은 아트코리아 문화예술협회 교수님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스튜디오 미니 대표 안민입니다. 이 귀한 자리에 또 함께 할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화이트 큐브를 넘어서 대중의 일상으로 가장 나다운 서사가 어떻게 세계와 공유되는 이야기 될 수 있는지 이야기를 꺼내보려고 합니다. 사실 주제는 AI에 관련한 주제로 또 많이 오셨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뒤에 이제 강연하실 두 분께서는 좀 하드웨어적인 얘기들을 하신다고 하면 저는 왜 우리가 AI를 활용하여서 어떻게 우리의 예술적인 것들을 꺼낼 수 있는지에 대한 소프트웨어적인 이야기들을 좀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저 역시도 한 사람의 작업자로서 좀 오랫동안 품어온 질문을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림을 그리는 작가이면서 또 브랜드 디자인 스튜디오 미니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입니다. 저는 현재 기업 스토리텔링 구축과 또 브랜드 디자인 작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 시장의 하얀 벽과 또 소상공인들이 숨쉬는 시장의 현장을 오고 가면서 창작자의 예술성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100년 전 피카소의 화상 다니엘 캄발리오는 예술의 기준으로 새로움 또 중요함을 꽂았습니다. 저는 이 기준을 오늘날 브랜드의 관점으로 다시 읽어보고자 합니다. 브랜드 관점에서 새롭다는 것은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차별성입니다. 또 중요하다는 것은 소비자의 삶에 의미 있는 가치를 제안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두 가지를 갖춘 예술적 브랜드는 어떻게 대중의 가치 있는 일상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여기에 보이시는 피카소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작가인데요. 이 역시도 제가 AI를 통해서 만든 사진입니다. 달리, 여러분들도 너무 좋아하시는 작가이신가요? 만약 피카소와 달리가 지금 살고 있다면 작업실에서 라이브 방송을 켜고 또 태블릿으로 소통하면서 이미 대중의 일상 속에 들어와 있지 않을까요? 거장들은 이미 각자의 매체로 일상에 개입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무대는 어디인지 한번 일부 질문으로 넘어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술관의 하얀 벽은 작품에 몰입하게 하는 아주 훌륭한 성취입니다. 여기에서 보이시는 작품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다만 공간 안에만 담론이 갇힐 때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볼 세 가지 지점이 있습니다. 작품이 일상의 생생한 맥락과 분리되는 공간적인 한계입니다. 두 번째는 정형화된 동선이 만드는 정적인 소통이죠. 그리고 소수에게만 기속되어 공공의 울림이 제한되는 소유의 형태입니다. 저는 이것들이 문제라고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AI 시대에 살아갈 때 우리가 이 과제들은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지혜를 모으면 충분히 확장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이제 예술의 가치는 물리적 자산의 크기가 아니라 대중과 나누는 미학적 공유의 깊이에서 실현된다고 생각합니다. 원화의 소유권을 넘어서 대중이 얼마나 깊은 미학적 연대를 맺고 있는가가 예술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하는 핵심 축이 되었습니다. 발터 베냐민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발터 베냐민은 기술 복제가 아우라를 위축시킨다고 보았지만 오늘날 대중은 손 안에 화면으로 작품을 자발적으로 공유하면서 더 견고한 상호작용적 아우라를 재생산합니다. 결국에는 아우라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스며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작자는 기존 시스템에만 수동적으로 기대기보다는요, 삶의 현장 속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 미학적 영토를 넓히는 주체적인 시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시작하고 계신가요? 플랫폼의 민주화와 또 취향의 개인화 속에서 가장 고유한 정체성이 역설적으로는 가장 큰 국제적인 울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거장들의 사례를 들어서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작가분들은 본인의 정체성을 담은 이야기들이 이미 작가의 작품으로서 많이 보여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거장 피카소, 앞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피카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장 피카소는요, 사적인 관계의 변화를 화풍의 전복의 동력으로 삼았습니다. 가장 개인적인 시선과 관계의 내러티브를 조형적 혁신으로 취현하였죠. 그래서 예술은 이런 시대를 초월하는 마스터피스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작가이지만 나의 어떠한 결핍이 여전히 파블로 피카소의 작품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일까? 사실 저는 현대 작가들의 작품도 너무 좋아하지만 고전 작품들을 보면서 저에 대한 결핍과 저의 수많은 선화적인 이야기들을 생각해보고 하는데요. 그 힘이 과연 어디에서 오고 있는 걸까요? 두 번째 거장 달리는 내면의 존재론적 불안과 상처를 예술의 핵심 서사로 승화시켰습니다. 대중은 작가의 정신적 우주 자체에 연대하게 되었습니다. 작품으로서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 작품이 담고 있는 그 서사에 연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추파춥스 로고와 패션, 저희 시상식 첫날에 패션으로
일상으로 또 이렇게 작품들이 함께 나오는 장면들을 보게 되었는데요. 저는 참 혁신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영화까지 순수 미술의 경계를 넘어 대중이 매일 마주하는 접점 속에 자신의 아우라를 유기적으로 연결했습니다. 사실 매체라는 것이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 형태가 변하는 것 뿐이지 그 속에서의 아우라와 작가의 그런 소사적인 것들은 계속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데이비드 호크니는 어떨까요? 세 번째 거장 호크니는 구체적인 일상의 풍경으로 향했습니다. 폴라로이드에서 또 아이패드까지 동시대의 기술을 주체적으로 받아들여서 화이트 큐브에 갇혀 있었던 예술을 어디로 옮겨왔죠? 손 안의 스크린으로 옮겨왔습니다. 저는 지금 이 세 명의 거장에 대해 이야기를 했지만요. 사실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지만 작가들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작가를 성장을 도울 수 있는 갤러리, 또 아트코리아 방송과 같은 또 후원하시는 분들, 또 미술관, 또 수많은 역할들이 매체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2024년에 이제 낸 피카소 전쟁이라는 책을 보면은요, 1939년 뉴욕 현대미술관에서 피카소의 파격적인 서사를 전면에 내세운 전시를 하게 됩니다. 저는 그 전시가 선구적인 미학적 브랜딩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요, 어떠한 피카소라는 유명한 작가의 작품을 전시했습니다라는 그런 유명한 것만 내세운 것이 아니라, 작가의 유명세만 내세운 것이 아니라 미국 대중과 또 미술계가 이해하는 프레임을 만드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르니카라는 작품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게르니카는 피카소라는 작가를 통해서 만들어졌고 이것이 작업실에 전시가 되고 또 전시장에서 미술관으로 또 다른 국가와 도시에 전시가 되면서 수많은 대중과 그 팬덤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창작자의 영역뿐만이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의 영역까지도 확장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게르니카는 미술관을 넘어서 또 대중의 일상 플랫폼의 파트너로 선택했을 때 가장 강력한 파급력을 가졌습니다. 여기에서 플랫폼이라는 건 어떠한 기업을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아트코리아가 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대중과 만나는, 작품이 대중과 만나는 활동, 또 전시, 미디어, 접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국 예술적 가치는 스스로 고립되는 것이 아니라 장벽에 부딪히고 확장하는 과정에서 완성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표는요, 제가 한번 세 거장의 이야기를 서사, 도상, 매체 확장이라는 좀 매트릭스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표를 점검표 삼아서 한번 잠깐 질문해보면 어떨까요? 나의 서사는 무엇인지, 또 나를 기억하게 하는 도상은 무엇이고, 또 나는 어떤 매체로 벽을 넘고 있는가? 저도 사실 저는 판화를 전공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가장 회화의 기초 작업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제 전시에는 판화 작업뿐만이 아니라 디지털 아트 작업이 한 공간에서 항상 이루어지는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는 그 넥스트 스텝이 뭔지를 고민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본질적인 질문으로 돌아오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매체는 아마 계속 변화가 될 거고,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오리지널리티를 어떻게 하면 나와 오랫동안 함께 할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또 팬덤과 소유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볼 때 저의 가치가 가장 먼저 세워져야 한다는 생각을 계속 갖게 됩니다. 동시대의 예술은 물리적 매체의 프레임을 허물고 있습니다. 창작자의 사유가 관객의 일상적 공간, 또 식탁, 미식과 결합하면서 존재의 매 순간이 예술적 경험이 되는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와주신 청중분들 보면서도 각각의 입고 있는 옷이라든지 아니면 앉아 계신 형태라든지 그 모든 형태가 본인을 나타내고는 예술적 형태라고 보여지는데요. 이걸 저는 또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예술의 라이프 스타일에 스며든 세 가지 사례를 좀 보여드리기 전에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건 사실은 너무 거시적인 이야기들이잖아요. 근데 저는 작가가 그림만 그린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시장에서의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 전부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게 좀
바라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시장의 변화는 예술의 일상화를 가능하게 하는 시장의 신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변화를 보면 소비의 기준이 소유에서 취향, 경험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나다움과 라이프 스타일의 가치를 드러내는 소비가 새로운 시장의 문법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얘기죠.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희망을 좀 찾았는데요. 사실 청년 작가들, 좀 젊은 작가들은요, 본인이 원하는 좀 그림을 그리고 싶지만 실제로 이게 본인의 생계와 이어지지 않을 때 또 다른 직업을 찾게 되거나 꿈을 포기하게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시장의 변화가 어쩌면 우리 예술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시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변화의 핵심을 보면은요, 2004년도에서 2023년도로 넘어왔을 때 취향에 대한 언급량이 3.4배 정도 늘어났고요. 또 경험 소비에 대한 언급량이 2004년 대비 2023년에 5.7배로 늘어났습니다. 결국 제품의 기능만이 아니라 나를 설명하는 경험이 구매의 이유가 되는 시대입니다. 제가 여기에선 제품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이거를 그림으로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관람자분들이 내 그림을 어떻게 경험하게 만드느냐가 구매의 이유가 되는 시대가 된 것이죠. 또한 이것은 그냥 라이프 스타일과 또 로컬 스몰 브랜드의 구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인사동을 또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상권 분석을 하기 위해서 제가 다양한 좀 작은 도시들 또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인사동에도 좀 작은 규모의 독립 샵들이 많이 생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규모보다는 정체성, 또 경험, 또 서사가 분명한 브랜드가 선택받는 전통 시대입니다. 어쩌면 우리 작가들에게 선택받을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들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은 국내에만 머무르지는 않습니다. 네, 글로벌, 요즘에 K 콘텐츠, K 컬처, 너무나 그 K, 어떻게 보면 K 아트의 르네상스의 시대가 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세계의 관심이 코리안 라이프 스타일로 확장되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단순 콘텐츠를 넘어서 음식, 뷰티, 패션, 생활의 일상적 경험으로 번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제도 아까 방금 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시상식 때 패션 의상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채상했던 작품의 옷으로 입혀지고 또 그 옷들이 함께 그 무대를 걸어 나오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 곧 만들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실제적으로요, 소상공인분들, 제가 이제 중소벤처기업부에 있는 이제 소상공인분들 그 상품이나 제품을 심사하면서 좀 3년 정도 경과하면서 좀 변화되는 좀 재미있는 것들을 좀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이전에는 제품,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하셨는데요. 요즘에는 독립적으로, 실질적으로 아트 활동을 하셨던 분이나 작가로 활동하셨던 분들이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하고 함께 콜라보를 하고 MOU를 맺어서 본인의 작품이 실제 제품으로 입혀지고 이게 실제 라이프 스타일이 되는 그런 시대의 변화들의 흐름을 제가 좀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앞에 보이시는 루이초는요,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실 텐데 그 거울의 반사 원리입니다. 이렇게 뚜두두 돌리면은 이 착잔이랑 그 밑에 있는 착잔 받침대랑 같이 움직이면서 말이 이렇게 뛰어가는 듯한 형상을 보여주시는데요. 이런 외국 거울 화법의 경험을 대중의 일상 식탁 위로 옮겨왔습니다. 기능적 오브제가 일상의 예술적 경험이 되면서 국경과 언어를 넘어 수많은 대중과 가치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아래 보시면 누적 영상 조회수가 1억 뷰예요. 그리고 또 글로벌 가치 공유가 30개국이 되고요. 또 결국에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기능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일상에 내가 만드는 이 예술적인 형상들이 일상의 예술적 경험으로 치환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요, 이 대표님도 실제로 에디터로 활동하셨던 분인데요. 깨 로스터리 오키 방앗간, 아마 강원도 계신 분이라면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오래된 전통 방앗간에 스페셜티 커피의 문법을 가져와서 또 플레이버 맵을 구축을 했습니다. 화이트 큐브를 벗어나서 일상의 맛과 또 텍스처 전체를 미학적 경험으로 재구성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 혹은 제가 가장 결핍된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거든요. 결국 제가 가지고 있는 결핍은 누군가의 결핍이 되고 그 팬덤, 아주 니치한 시장을 제가 공략을 하면 1000명 이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브랜드 시장에서는 그 1000명 이상만 모이면 저의 팬덤이 구축이 되고 그들과 함께 내가 좋아하는, 내가 생각하는 세계관을 공유하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제 얘기는 아니고요. 현재 시장의 흐름,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현장의 흐름을 또 축을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미 가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혹시 해녀의 부엌 가보신 분 계실까요? 제주도에 있는데요. 네, 안 계시다면 혹시 제주도 가시게 되면 꼭 가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 해녀의 부엌은요, 그 실제로 대표님이 또 예술을 하신 분이세요. 예술을 하신 분이고요. 어촌 창고를 해녀의 생애사가 호흡하는 극장식 다이닝 공간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식사하면서 연극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연극은요, 그냥 일반적인 연극은 아니고 제주도에서의 해녀의 이야기들을 실질적으로 경험하면서 또 미식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다이닝 공간입니다. 이런 로컬 서사와 미식과 결합해서 글로벌 관객에게도 또 깊은 울림을 주는 특수성의 보편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딱히 떠오르는 무슨 아이템이 혹시 있으신가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께서 나의 결핍 혹은 내가 이것과 내가 뭔가를 결합했을 때 많은 관객들과 내가 소통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떠오르신다면 그게 아마 여러분의 오리지널리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의 탁월한 작업들이 사실 전 시장의 경계에 머무는 원인은 뭘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요. 그런 예술적인 가치가 사실 대중에게 직접적으로 발화되기보다는 어쩌면 우리가 전통적인 매개 시스템에 머물게 되기 때문에 이런 직접적인 문제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매개 시스템을 거치면 사실은 완화되어서 온 소통의 즉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저는 이 네 가지의 전략을 여러분들께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정답은 아닙니다. 실천 전략이고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시각적, 우리의 서사를 고유한 시각적 도상으로 전개를 해야 합니다. 사실 SNS나 젊은 친구들이 유튜브라든지 또 짧게 쇼폼을 올리는 것도 우리가 따라하기가 사실 조금 어렵잖아요. 저도 제가 좀 소극적인 편이다 보니까 저의 그 브랜딩을 하는 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저희에게 유행을 쫓는 것보다 저희 오리지널리티를 알릴 수 있는 사실 평생 창작해온 주체적인 서사를 관객이 직관적으로 감각할 수 있는 선명한 도상으로 시각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에게도 해당하는 이야기라서 제가 한번 전략으로 내세워 봤고요. 두 번째는 창작 서사의 디지털 아카이빙입니다. 그 원하는 소유자에게 가더라도 작품을 태동시킨 서사의 가치는 디지털 영토에 남아서 지속 가능한 자산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요즘에는 작업하는 모든 과정들을 계속 카메라로 찍어서 남겨두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전에 제가 이전에 했었던 작업의 전시를 봤을 때 관객들의 호응도가 작품의 완성된 것들을 보는 것보다 제 작품의 과정들을 전시했던 거에 훨씬 더 관심도가 높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았을 때 우리의 창작 서사가 디지털 아카이빙 되는 부분이 실천 전략으로 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창작 프로세스의 투명한 공유입니다. 완벽한 결과뿐만이 아니라 고뇌하는 화실, 풍경, 이런 창작의 다층적 레이어를 공유할 때 관객은 일회적인 관람객에서 강력한 지지층이 됩니다. 사실 요즘의 소비층은요, 일반적인 소비자가 아니라 팬덤층이라고 하죠. 그래서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오래 할 수 있는 팬덤을 사실 만든다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결핍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서사적인 부분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요, 소통 주권의 회복과 독재적 미디어 채널의 소유입니다. 이건 저도 참 어려운데요. 자체 웹, 아카이브와 또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나의 이야기를 내 언어로 직접 전하는 겁니다. 사실 저희가 전시를 하게 될 때 평론가분들이나 다른 분들에게 많이 부탁을 해서 작품을 소개하게 하는 일들이 예전에 선행되었다고 하면은요, 저는 이제는 내가 직접 내 작품을 소개하고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직접적인 또 힘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자생적으로 내가 내 작품을 어떻게 좀 홍보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들을 좀 전략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좀 가능하게 하는, 그러면 좀 정부에서는 어떤 일들을 좀 도와주고 있을까? 제 이야기들을 좀 드리면은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사실 작가 활동을 한다는 것이, 또 저도 제가 대표로서 소상공인으로 또 일하면서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좀 도움을 받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 좀 많이 고민해 봤는데요.
있는데요. 도움받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희들의 사실 이제 예술성만으로는 회복될 수가 없어요. 그 협업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가진 예술성을 사실 편집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내가 이걸 디자이닝을 해야 하는 과정도 있습니다. 그 과정 안에는 또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또 중요한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도약 지원 사업에서 좀 예술가들이 또 함께할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요, 성장 지원이라고 해서 우리가 작가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미 이 자리에 본인이 개인 사업자로서 상품을 만들고 계시거나 혹은 상품을 뭔가 내 작품을 가지고 상품화하고 싶은데 이걸 좀 연결해 볼 수 있는 허브가 필요해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이곳에서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이런 사업화 지원을 받으시면은요, 내 작품이 이제 BM이 좀 고도화되고 또 신제품으로 나올 수 있는 좀 그런 지원도 함께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이건 전국 오디션에 대한 얘기인데요. 사실 우리가 대표자였을 때는 이제 전국 오디션을 통해서 내 작품이나 뭐 내 상품을 좀 홍보해야 하기 때문에 발표를 하시게 되지만 저희가 콜라보를 하게 될 경우에는 콜라보하게 되는 기업 대표가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루이초라든지 해녀의 부엌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다 이런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을 통해서 성장한 기업입니다. 또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예진 기금 창작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건 아무래도 이제 저희의 직접적인 창의적 활동을 위한 좀 지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전시 개최라든지 아니면 뭐 개인 기획자나 작가의 필요한 부분들을 좀 채워줄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뭐 39세 이하 청년 작가들에게는 또 청년예술가 도약 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코트라 글로벌 진출 유통 지원 사업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업에 상당히 좀 호감이 많이 되었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IP를 사실 작품 자체로서는 우리가 누군가 한 사람에게 사실 공유되는 저희가 그 작품 한 사람에게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좀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려면 저는 IP를 좀 알릴 수 있는 활동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래 본질적인 작품이 제2의 작품으로 탄생하게 되는 형태일 수도 있어요. 이 부분에 좀 민감하시기도 하지만 저는 현대의 아우라는 사실은 우리가 꼭 루브르에 가서 뭔가 작품을 봐야만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내 작품을 공유하고 함께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 현대적 아우라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공유받을수록 내 작품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매체들을 활용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사실 코트라에서 이런 작가적 활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는지 우리는 이제 IP에 대한 부분들이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IP가 실질적으로 제품으로 만들어져서 이것들이 어떻게 이제 글로벌로 나아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참고해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결론입니다. 저는요, 오늘의 이야기의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저도 계속 작가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제가 작가 활동을 하면서 제가 가졌던 가장 큰 결핍은 나는 그림을 저도 7살 때부터 그림을 그렸고 할 수 있는 게 그림밖에 없어요. 제가 소통하는 방법이 그림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여지껏 지내왔는데 사실 현실은 상당히 차갑고 또 어렵잖아요. 근데 이 현실과 제가 마주했을 때 생각했던 건 이제는 이 시대에 내가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내 그림이 무엇인지 소비자라고 하면 조금 안 맞겠네요. 관련자 분들에게 나의 그림과 나의 세계관을 좀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을 만나고 싶다. 그런데 이렇게 전시하는 것만으로는 사실 많은 분들이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저희 소극적인 태도로서는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홍보하는 게 좀 어려우니까 이 부분을 가장 잘하고 있는 다른 전문가를 통해서 나를 좀 홍보하는 일을 하고 두 번째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뭘까를 생각했을 때 제가 선택한 건 디자인 분야였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이 파인아트적인 부분들을 새롭게 각색하고 사실 저희가 만든 작업을 누군가가 다시 손을 대서 만들면 제가 원하는 형태로 나오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AI를 활용할 때에도 사실은 제가 엄청 많은 시간을 들여서 저도 공부하고 있거든요.
있거든요. 그 이유는 각색된 저의 작품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려면 사실 제가 할 수 있는 저의 비판적 사고와 기술 능력을 좀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사실 스튜디오 미니를 운영하게 된 것도 그런 부분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그런 나의 예술적인 감각을 어떻게 시각화하고 이것들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런 AI 활용과 또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가장 내밀한 서사가 또 대중에게 일상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술의 완전한 사회적 존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저희가 우리의 예술성, 내적인 예술성들이 실질적인 라이프 스타일로 이루어져 왔을 때 그런 공유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요. 네, 마치는 말입니다.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여기는 제가 대중적인 것이다 라고 썼는데요. 이 얘기는 제 봉준호 감독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가치는 만들어지는 순간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또 세상과 맞닿는 과정에서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과정 중에 있고 또 여기 함께 하신 분들도 예술적 가치가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의 일상이 될 수 있을 때까지 좀 어렵습니다. 여전히 어렵지만 또 함께 만들어가면 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길을 또 우리가 또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아트코리아 방송이 또 함께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모두 힘내서 이어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혜미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지리질답은 끝나고 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을 부탁드리고요. 어떠셨습니까? 생각을 좀 깨우는 이야기였죠. 자, 이제 두 번째 들어가기 전에요. 선물 주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혹시요, 문화 콘텐츠 기업 보증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보증하는 곳이 어디 동인지 아시나요? 모르시죠? 여러분들은 더도 둘도 말고 딱 한 군데는 무조건 알람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선택에서 메일링 받는 게 있거든요. 그 선택을 눌러야 되는 곳이 예술경영진흥원입니다. 거기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요. 특히 여러분 AI와 연관되어 있는 프로젝트다, 아트다, 무슨다 그러면 요즘에 대출 잘 나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정말 대출 잘 나오는데요.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대출받기 어려워하시지만 AI 하나만 붙이면 대출이 나옵니다. 특히요 미술 관련돼서 지금 요새 AI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긴 하잖아요. 근데 순수예술로 하셔서 AI로 연결되시는 분들이 그다음 많지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이 순수예술을 하시고 계셨다가 AI가 접목한다 그러면 이게 또 폭발적인 인기가 또 그쪽에서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순수 미술에 대한 어떤 그런 자원을 주고 뭔가 후원해 주려고 해도 그게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말하는데요. 제가 하나 보자면 문화 콘텐츠 기업 보증이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 기술 보증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한번 의견 나눠보시고요. 그다음에 좀 관심 좀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말로 하나 팁을 말씀드린다면 이번 달이 무슨 달이죠? 몇 월 달이죠? 8월. 짝스달은 포럼하는 달. 홀스달은 액션아트 하는 날. 그래서 다음에는요, 여러분들이 그런 어려움을 저희가 받아들여서요, SNS에 관련된 내용, 인스타그램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는 것을 다음 달에 포럼에 또 액션아트에서 할 예정입니다. 그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이제 두 번째 순서가 있기에 앞서서 선물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받아주시죠. 받아주시죠. 예, 저 뒷분도 받아주시죠. 예, 그 뒤에 분도 받아주시죠. 되셨습니까? 예. 제가 오른쪽으로 보내주시는 겁니다. 간단하죠? 제가 왼쪽으로 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러다가 제가 그만하면 그때 손에 잡으신 분이 보이거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아주 간단합니다. 자, 준비! 갑니다! 오른쪽 빨리 보내주세요. 오른쪽 그만! 이분이 당첨되실 겁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이렇게 생각하는 적 한 번도 없으시죠? 예. 이게 뭐냐고요? 게임 같지만 게임이 아니라요. 내 몫을 남한테 주는 거 사실 갖고 있어도 되거든요. 넘기시잖아요. 인간은 그런 선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AI와 함께 두 번째 수업을 할 건데요. 그 아름다운 인간의 마음,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평생 마음을 담고 사시는 작가님이자 대표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